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동의 1분 맥 행정학. 자, 오늘 시간은 신공공 관리론, New Governance 요 관련된 최근 3개년도 홀수 기출문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신공공 관리론하고 New Governance는요, 2021년, 2023년, 2025년 이 3개년도 홀수 기출에서 무려 3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에 신공공 관리론을 하고 뉴 거버넌스는 이 행정학 총론 부분에서 반드시 나오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35문제를 분석하는데 1부에서 7부까지 하루에 5개씩 해서 총 7부를 나누어서 전체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페이지부터 DS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해경 성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탈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게 탈이죠. 그럼 신공공 관리론을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항상 행정 대비 공부를 하랬겠죠. 그럼 신공공 관리론,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탈신공 관리론이 나왔다. 그럼 그거에 대한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한번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1분의 개념을 떠올려 드리겠습니다. 신공공 관리의 어떤 역기능적 측면을 교정하고 어떤 통치 역량을 강화해서 어떤 정치 행정 체제의 어떤 통제와 어떤 조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 재집권화와 재규제, 그 다음에 구조적 통합, 요런 거를 주창하는 것이 이제 탈신공공 관리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의 어떤 기반은 전문화된 기관으로 했던 분절화. 그리고 신공공 관리론에서 이제 분절화라는 것은 노족기, 그리고 방향 잡기, 이렇게 나눠놨는 거, 그걸 이제 분절화 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책임과 기능 배분의 어떤 명확한 어떤 경계 설정에는 이제 이 신공관리론이 기여했지만, 어떤 조정 및 정치적 통제 어떤 훼손의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탈신공관리론을 배웠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럼 가볼까요? 1번. 성과보다는, 그렇죠, 성과를 강조했는 것은 신공공 관리론이고요.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은 탈신공 관리론이죠. 맞는 말이고, 그리고 분절화가 아니라 구조적 통합을 통한다 했죠. 그리고 분절화를 축소하고 조정, 그렇죠. 조정, 구조적 통합, 이런 거는 탈신공 관리론이고, 분절화는 신공공 관리론이었습니다. 이 분절화라는 것은 노족기와 방향 잡기를 나눠나는 거, 그걸 분절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 3번.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하여 경쟁과 분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했는데, 경쟁과 분권화는 신공공 관리론이고요. 탈신공공 관리론은 바로 재집권화, 재규제, 구조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고요. 정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부분보다는 전체의 시각에서 정부 조직을 계획하자 하는 한 정부를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자, 이번에는 153페이지 2025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67번 문제 가죠. 공직 봉사 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공직 봉사 동기는 바로 공공 봉사 동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의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 봉사 동기 이론 또는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여기서 신공공 서비스론은 MPM에 대한 어떤 반발, 비판으로 나온 것이라 했죠. 거기에 이제 신공공 서비스론의 이제 하나인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그런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어쨌든 간에 MPM에 대한 어떤 반발, 비판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신공공 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 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여기 지금 또 바깥치기 해놨죠. 신공공 관리론이 바로 이 금전적 물질 보상이라 했죠. 그게 바로 외재적 보상이라고 했고, 그런데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은 그런 금전적 물질적 보상보다는
어떤 지역 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어떤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공공 관리론이 외제적 보상이고 공직 봉사 동기는 바로 봉사, 이타심, 그게 바로 내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깥치기 해놨죠. 그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의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렇죠. 민간조직 종사자들은 합리적 경제인이죠. 합리적 경제인이니까 조직 내부에 있던 이익만 강조하지만 이 지금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은 이 공공조직은 바로 이 민간조직과는 달리 시민에 대한 시각이 관련한 어떤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고객은 피동적 존재를 말한다 했죠. 그렇게 대하지 말고 어떤 봉사하는 입장,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신뢰와 협동의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공공조직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서비스 동기로는 이제 세 가지 동기 유형이 나오는데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 동기가 있고 규범적 차원의 공직봉사 동기가 있고 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 동기가 있는데 이 합리적 차원은 어떤 정책 형성 과정에 어떤 참여, 공공정책에 대한 어떤 동일시, 그 다음에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어떤 지지 그런 개념을 나타내는데 또 거기에 공익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여기 이제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 동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차원은 어떤 공익봉사했던 어떤 욕구, 그리고 전체에 대한 어떤 충성 또는 뭐 사회적 형평성 추구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정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 동기는 우리 내용 시간에 그 애국심을 생각했겠죠. 정책 몰입에 대한 정책 몰입. 어떤 애국심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어떤 몰입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자, 그 다음 문제는 150페이지 역시 2025년 행정사 1차 문제 바로 54번. 자, New Governa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New Governance가 나오면 또 같은 대응 개념으로 신공공관리론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신공공관리론하고 New Governance의 어떤 공통점, 유사점은 어떤 정부 실패의 대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 했죠. 그리고 어떤 투입보다는 어떤 산출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조하고 둘 다 방향 잡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차이점에 대한 그 내용을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을 보면 정부 내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요거 용어가 기억나야 되겠죠. 차이점에서 그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조직 내 관계를 다룬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New Governance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간 관계라는 것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어떤 그런 조직 간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내부 관리에 초점을 다루는 거는 조직 내 관계를 다루는 거죠. 요거는 신공공 관리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어떤 계층제보다는 뭐뭐보다는 잘 보았겠죠. 이 계층제라는 말은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구별해야 되냐면은 전통적 관료제 정부하고 그리고 신공공 관리론이 기업가적 정부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 바로 관료와 행정기관 중심의 어떤 계층제적 책임, 그게 이제 상명하복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공공관리론의 기업가적 정부는 고객 중심, 어떤 참여적 대응성 확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층제는요, 요거는 전통적 관료제 정부를 말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이제 뉴 거버넌스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방향 잡기 맞고요. 그리고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를 강조한다. 단독이 아니죠. 협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고, 그리고 20세기 말 정부 핵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했죠.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고 그 다음 뉴 거버넌스는 1990년대로 했죠. 뉴 거버넌스 1990년대 20세기 말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니언, 티것, 미엄입니다. 그 정답은 4번이. 자, 다음 문제 149페이지.
자, 이 문제도 2025년 행정사 문제입니다. 자, 53번.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내용 시간에 배웠던 그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 1분 요약해 봅시다. 어떤 정부의 기능을 어떤 정책 통제,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방향 잡기라 했죠. 요거와 이제 관리 서비스, 요거는 이제 노적기, 로이어링이라 했죠.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정부의 역할은 방향 제시, 스티어링이 여기에 이제 중심을 두고 어떤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뭐 민영화, 그다음 민간 위탁, 그다음에 의무적 경쟁 입찰 정책 (CCT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도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화나 어떤 책임 운영 기관, 책임 운영 기관은 어떤 기업 경영 방식을 통했죠. 기업 경영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개입 정도를 정할 것을 주장한다라는 이게 이제 시장성 테스트인데, 자, 이 신공공 관리론은 용어가 크게 두 가지. 시장주의와 이제 신관리주의, 다른 말로 성과주의라고 했는데, 이제 시장주의 측면에서는 그 전통적인 어떤 행정 국가 시대에는 이 독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실패가 이제 유발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행정, 어떤 편의적인 행정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시장주의로 이루어지면서 일단 행정 서비스에 이제 시장주의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와 민간 위탁, 그 다음에 이제 CCT는 이제 의무적 경쟁 입찰 정책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행정 조직 내부에 있던 경쟁 요소를 도입하자. 그리고 고객주의 강제,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관리주의, 성과주의는 그 전통적 관리로는 어떤 투입적인 측면이 있었죠. 뭐 인력 채용이나 어떤 물품 구매, 그런 어떤 투입 관련된 어떤 수많은 규정, 규칙, 절차, 어떤 내부 규제, 이런 어떤 행정을 어떤 통제하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 불가능했었죠. 그게 어떤 형식주의, 어떤 절차 제일주의, 그래서 어떤 정부 실패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신공관리론에서는 이제 신관리주의, 성과주의, 그래서 이제 내부 규제를 폐지하고 분권화, 어떤 그 관리자의 어떤 자율성을 제고한다 했고, 그리고 어떤 미션, 사명의 어떤 명확한 설정, 그 다음에 성과 해박의 어떤 체결, 성과주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기업 운영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야기였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과 측정과 평가를 통한 통제에서 어떤 절차와 법규의 구속으로 벗어나서 어떤 관리상의 어떤 해방감을 부여한다. 해방관리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그 의무적 경쟁 입찰제 (CCT) 그리고 내부 시장의 도입,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영국의 시민 헌장 제도, 고객주의의 어떤 강제라고 했었죠. 이 세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의무적 경쟁 입찰제는 이 CCT는 영국에서 어떤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2000년대부터 이제 의무적 경쟁 입찰제를 어떤 최고 가치 정책으로 전환하는 걸 했죠.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품질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의무적 경쟁 입찰제라고 했습니다. CCT. 어떤 용어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내부 시장의 도입이라는 것은 정부 내 거래에도 어떤 비용 개념과 경쟁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외부 시장에 어떤 효과를 내는 것으로 어떤 집권적 단일 조직을 다수의 어떤 분권적 행정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별로 관리의 어떤 재량과 책임을 부여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거. 요걸 이제 내부 시장의 도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국의 시민 헌장 제도, 이게 이제 고객주의 강제라고 이야기했었죠. 요거는 이제 그 공공 서비스 공급에 경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고객의 선택권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고객주의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제 행정 서비스의 어떤 고객인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고객주의를 강제하는 거, 이런 걸 이해하노라 했고, 이제 한국의 이제 행정 서비스 헌장, 여기 이제 시민 헌장이라고 했었죠. 어떤 시민들에게 이제 공공 서비스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제공 방법 등을 계약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떤 시정 조치와 보상을 쌍방향적으로 약속하는 것. 이게 이제 한국의 시민 헌장이라고 했고,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의 우편 서비스 헌장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또 시민 헌장 제도의 기본 원칙은
고객 중심의 원칙, 뭐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 행정 서비스 기준 설정의 고객 참여의 원칙, 뭐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비용 편익 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 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 조치 명확하의 원칙,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럼 보면 그 배운 내용을 1분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공공관리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1990년대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맞는 말이고요. 특정 공공 업무의 처리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이다. 맞는 말이고,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시장성이 약하면 책임 운영 기관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 했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바깥치기 해놨죠. 정답 3번입니다. 다시 합니다. 시장성이 강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시장성이 약하면은 바로 책임 운영 기관 형태로 운영한다. 이거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4번 시장성 테스트는 그렇죠. 내부 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제시한다. 맞는 말이고, 시장성 테스트에 적합한 공공 업무는 급속한 시장 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45페이지. 이 문제는 2025년 경찰 승진 문제. 자, 5번 문제 들어가 있습니다. 가해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 행정 이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이 가해성, 이거는 이제 우리 일본 요약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해성의 개념은 행정에서 어떤 초과분, 잉여분을 말한다 했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하겠고, 이거는 이제 능률성과는 대칭되는 개념이라 했고, 어떤 불확실성하에서 정보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을 방지하여 행정의 어떤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가해성 정치 사례로는 권력 분립, 뭐 양원제, 그 다음에 법원의 3심제, 연방제도 등이 있다 했고, 자, 심화 내용으로서 이 가해성의 내용 세 가지, 중첩성, 중복성, 등전이 현상, 다른 말로 동등 잠재력이라는데 요 개념 잡아놔야 된다 했습니다. 중첩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나 기능을 명확하게 분화시키지 않고 여러 행정기관들이 상호 의존성을 지니면서 공동 관리하는 것, 요걸 갖다가 우리는 중첩성이라고 했고, 중복성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 독립된 상태에서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걸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어떤 이중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 뭐 풋 브레이크라든가 핸드 브레이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걸 중복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등전이 현상, 다른 말로 동등 잠재력,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기관 내에서 어떤 주된 조작 단위의 어떤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때 동일한 잠재력을 지닌 다른 어떤 지역적 보조적 조직 단위가 주된 단위 기능을 인수해서 수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된 조명 장치가 고장 시 보조 조명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여기서 가해성의 내용 세 가지, 중첩성, 중복성, 등전이 현상, 심화 내용을 알아놔야 된다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가해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강조되는 행정 가치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불확실성 하에서 정보의 어떤 정확성을 높이고 어떤 오류 발생을 방지해서 어떤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했습니다. 가해성의 예로 근력 분립, 분권화 있다 했고요. 일본의 항상 문제 풀이할 때는 그 많은 내용을 일본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실력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야 제한된 시간을 다 풀 수 있다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중시되는 행정이 있다. 자, 신공공관리론은 어떤 그 공공관리였던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능률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해성은 능률성과 대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중시하는 것은 능률성,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해성의 요소로서 중첩성, 중복성, 동등 잠재력, 그렇죠. 동등 잠재력을 다른 말로 등전이 현상이라 했습니다. 자, 이거 맞는 말이고, 자, 정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